선님의 서툰 어른 처방전 중에서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때 그 상처가 마음을 닫게 하는 기억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쉽지 않고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해도 겪을 때마다 또 힘들겠지만 그나마 방법이라도 알면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을 만나줍니다. 먼저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피하지 말고 만나주어야 해요. 속상하면 욕을 실컷 해도 좋고 원망해도 좋아요. 혼자 있는 안전한 방에서요. 욕하면 안 되고 원망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아요. 있는 그대로 감정이 흘러가게 두어야 마음을 풀 수 있어요. 혼자서 또는 믿을 만한 친구 앞에서 속 시원하게 너무 심했나 싶어 미안해질 만큼 안에 있는 말을 다 해보세요. 친구가 없다면 집에서 앞에 있는 베개한테라도 하시면 된답니다. 할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 차 안에서도 좋아요. 차 안에서 혼자 소리라도 실컷 질러보세요. 나를 살핍니다. 마음을 만나주고 나서 조금 진정되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 욕이나 어떤 말이든지 하고 싶은 말들, 감정을 이제 만나주는 거, 내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를 만났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진정되었다면 요즘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 주세요. 여유가 있었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말에 열등감 또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더 힘들어한 건지,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나 상처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지 살펴봐 주세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고정관념이나 내가 너무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었는지도 살펴봐 주세요. 힘들어하는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가벼워져요. 내가 나를 이해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상대를 살핍니다. 그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의 마음과 의도를 살펴주세요. 말은 거칠지만 속마음은 오히려 나와 가까워지고 싶고 자기를 안아달라는 간절함에 말을 한 건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 사람이 외롭고 힘들어 가시 같은 말을 한 건지도 모르지요. 잠깐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나쁜 사람이나 적으로 생각하기보다 연민의 마음으로 안쓰럽게 바라봐주고 이해해주세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관계를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무슨 마음이 들어서 왜 들었는지 살펴본 후에는 그 사람과 어떻게 지내고 싶은지 원하는 관계를 정해보세요. 더 친해지고 싶은지, 거리를 둘지, 관계를 아예 끊을지 정리해보세요. 용서를 할 수 있고 이해가 된다고 해도 내가 불편하잖아요. 이상해, 용서해야지 하는데도 막 그 사람이 불편해요. 그리고 원하지 않는 관계라면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어요.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서 스스로 감당하고 행복하게 지내기에 적당한 거리를 선택하면 됩니다. 선택한 관계에 따라서 만나야 하면 만나자고 전화하면 되고,
끊을 거면 모든 걸 차단하면 됩니다. 실행은 마음이 격할 때 하지 말고 감정을 배출한 다음에, 아무리 막 화가 난 상태에서는 저기 올바른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을 배출하신 다음에 마음이 격할 때 하지 마시고 시간에 여유를 두고 행동해 주세요. 혹시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기회에 감사합니다. 이어나갈 관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상관없이 이 일이 상처가 아닌 성장의 기회임을 새기기 위해, 성장에 내가 뭔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성장의 기회임을 새기기 위해서 이 일은 나를 성장시킨 고마운 일이라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당장 어려우면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시도해 주세요. 마음은 내가 정한 곳에 기억을 저장해 두거든요. 모르셨죠? 마음은 내가 저장한 곳에 기억을 저장해 둔답니다. 나를 성장하게 해주어 이 또한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마음에게 라고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나쁜 상처가 내가 성장했던 거였구나 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하는 말이고요. 곰돌이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마음 편안해지는 보이는 정글 낭독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떠셨나요? 좀 와닿으시나요? 제덕님이랑 민스터님이랑 하니님? 마을에 상처를 받았을 때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드려봤는데요. 좀 도움 되셨나요? 저도 저한테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제동님 감사합니다. 서툰 어른들을 위한 서툰 어른 처방전, 감성 코치 박대선님의 글 중에서입니다. 어떻게 사랑할지. 사랑해서 만났으면 어떻게 고칠지 말고 어떻게 사랑할지 고민하라. 그러기에도 젊음은 짧다. 이런 사람과 연애하세요. 따뜻히 바라보는 사람, 예쁘게 표현하는 사람, 정성껏 들어주는 사람, 알뜰히 챙겨주는 사람, 포근히 안아주는 사람, 힘들 때 무조건 내 편인 사람, 외로울 때 무조건 달려올 사람, 아플 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연애하세요 중에서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 서로를 성장시키는 사람, 자신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 어른을 섬기는 사람, 가족을 챙기는 사람, 아이를 아끼는 사람, 이웃을 칭찬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연애하세요 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일상에 감사하는 사람, 자연에 감탄하는 사람,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 우리 가진 게 이거면 부자라는 사람, 주고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일할 때 무섭게 집중하고 놀 때는 철없는 아이 같은 사람, 사랑이 뜨거울 땐 야수 같고 논쟁이 뜨거울 땐 스님 같고
안아주고, 슬플 때 우는 사람, 힘들 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안아주고 싶은 사람, 너랑 있는 여기가 행복이라는 사람, 지금 사는 여기가 천국이라는 사람, 지금 우리 나이가 젊음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과 연애하세요. 네, 사랑의 증거.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네, 사랑의 증거. 매일 보던 하늘이 아름답고 짜증나던 하루가 즐겁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 아침에 저절로 눈이 떠지고 흘러나온 노래에 흥얼거린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 메시지 알람 소리가 반갑고 주말이 기다려진다면 사랑하고 있다는 것. 네, 오늘의 보이는 좋은 글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성코치 박대선님의 어른인데 서툰 어른들을 위한 서툰 어른 처방전 중에서였습니다. 이런 사람과 연애하세요. 사랑의 증거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다고 해서 너무 좋네요, 주보 오빠. 혹시 주보 오빠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집이 멍들게 해. 매번 같은 잘못에 매번 화를 낸다면 화내는 사람이 더 잘못이다. 그건 복숭아에게 털 날리지 말라고 하는 거고, 부모도 못한 걸 고치려는 고집이다. 털보다 그 고집이 서로를 멍들게 한다. 복숭아가 달콤하면 털은 감수하고, 간수할 만큼 달콤함이 없으면 떠나면 된다. 촌도 복숭아로 거듭나는 건 하늘의 일이다. 공감 가시나요? 그러게 똑같은 잘못을 계속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는 거는 잘못이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부모도 못 고치는 거를 고치라고 해본 적 있으세요? 상대에게? 네, 달콤함이 있으면 감내하고 감수하고, 달콤함이 없으면 떠나면 된다. 이제 하늘의 일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고 바뀌는 거는 하늘에 달린 일처럼 때가 되고, 또 그 사람의 노력도 한몫하겠지만 노력을 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제목, 마음이 없는 거지. 그렇게 전화해 대더니 이제 문자도 안 보는 건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이고. 팔로우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선물 주더니 이젠 밥값 낼 때도 딴짓하는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별 중인 너에게. 이 글은 DM으로요, 메일로 이별의 아픔을 상담해드린 내용을 편집한 내용입니다.
이별 중인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래요. 누구님, 2년 반이나 만난 사람과 사랑하고 헤어졌으니 그 빈자리가 느껴질 때마다 얼마나 외롭고 아플까요? 주위가 온통 추억일 텐데 일상에서 떠오르는 순간마다 얼마나 그립고 허전할까요? 뭘 해도 아프고 어떤 위로도 그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살면서 몇 안 되는 가장 힘든 시기예요. 그저 가장 아플 때구나. 너무 힘들 때구나. 나에게 말해주고 인정해주세요. 예, 이별했을 때요. 군대 훈련소에 갔다 생각하고 하루만 버텨보자. 한 주만 버텨보자 하는 마음으로 달력에 가입표 치며 버텨주세요. 술을 마셔도 좋고 춤을 추어도 좋고 노래를 실컷 불러도 좋고 하루 종일 넷플릭스를 봐도 좋아요.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바쁘게 지내봐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나아질 때쯤 좋은 추억과 행복한 사랑을 마음에 남겨준 남친에게 그동안 행복했었다고 고마웠다고 마음으로 인사하며 완전히 보내주세요. 미련도 원망도 아쉬움도 없이 모두 보내주세요. 좋은 기억만 남기되 감사합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라고만 딱 잘라주세요. 힘들더라도 그것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길이고 가장 빨리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자연스레 다음 사랑이 찾아오면 그땐 더 마음을 알아주고 표현하며 소중한 만큼 소중히 아끼고 가꾸는 노력도 해보세요. 초등학생처럼 서로 미숙하게 사랑을 주고 받고 아파도 했으니 이제 다음에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랑도 해보길 바래요. 님의 사랑을, 삶과 사랑을 응원해요. 네, 오늘의 마음 편해지는 좋은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이별했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유튜브에 편집해서 올려놓을 건데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가요? 실컷 울기도 하고 실컷 술도 마시고 이렇게 다 하고 싶은 거 다 한 다음에 마음에서 보내주는 게 미련도 원망도 아쉬움도 좋은 기억, 근데 좋은 기억은 남기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고마웠다고 그게 정말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거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가장 빨리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감동적인 감사합니다. 미안하니까 참고 고마우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그렇게 덮고 숨기다가 언제부턴가 서로 서먹해지고 불편해지는 사이가 되었다고 하는 분이 참 많아요. 상대가 정말 소중한 사이라면 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불편한 마음을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내 마음을 모두 잘 표현해야 해요. 그래야 오래가고 그게 사랑입니다.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그것을 편하고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성숙한 관계지요. 이자
감정을 숨기면 나중에 더 더러운 모습으로 이자까지 나온다. 표현해야 알아. 보이지 않는 바람을 보여주러 깃발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감정을 보여주러 표현이 필요한 거야. 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알아주길 바라니? 7살처럼 사람은 슬프면 울고 기쁘면 뛰고 억울하면 말하고 속상하면 화내고 좋아하면 표현하는 거야. 7살이 하는 것을 70살이 돼서도 해야 하는 거야. 나는 가끔 배려심 많은 고상이보다 짜증내는 까칠이가 되고 싶고 당하고도 말 못하는 숙맥보다 턱 쓸 줄 아는 독종이 되고 싶다. 웃지도 못하는 내숭이보다 크게 웃는 주책이가 되고 싶고 울지 못하는 쏙아리보다 건드리면 터지는 울보가 되고 싶다. 좋아한다 말 못 꺼내는 소심이보다 사랑도 쟁취 않은 뻔뻔이가 되고 싶다. 감정엔 답이 없어요. 힘든 것 같아요. 속상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표현이 의견을 말할 때 상대를 배려하고 조율의 가능성을 열어둔 세련된 표현일지는 몰라도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하는 표현이에요. 감정은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율의 대상도 아니고 더욱이 눈치를 볼 대상도 아니니까요. 의견을 말할 때는 상대를 살피는 게 배려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배려이거든요. 그렇게 정확히 말하는 노력을 해야 자기의 감정도 더 정확히 살피게 되고 상대도 내 마음을 정확히 알게 돼요. 싫다, 좋다는 판단의 말이라서 상대를 배려해 조심할 필요가 있지만 나머지 감정을 표현할 때는 많이 아프고 힘들어요. 정말 신나고 기뻤어요. 처럼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제대로 보지 않고 표현해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안 되겠지요? 자기의 감정을 정확히 말 못하는 건 어쩌면 배려라는 이름으로 눈치 보는 게 습관이 된 슬픈 자아상일지 몰라요. 이제부터라도 나를 챙기는 마음으로 의견을 말할 때는 상대를 살피되 감정을 말할 때는 자기를 살피고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여유가 없어서 냉장고에 여유가 없는 건 용량이 작아서가 아니라 남은 음식을 꽁꽁 싸두었기 때문이고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건 속이 좁아서가 아니라 아픈 마음을 꽁꽁 싸두었기 때문이다. 공감 가시나요? 맞아요. 마음에 막 힘든 마음이 많은 상처가 많으면 다른 사람 받아줄 여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봐줄 여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감정은 만나야 사라집니다.
감정은 보아달라 보내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알아달라 보내는 신호입니다. 감정은 만나줘야 사라집니다. 감정은 알아줘야 사라집니다. 네, 감성코치 박대선님의 서툰 어른 처방전 중에서입니다. 비가 아니라 마음이 온다. 오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저건 비가 아니라 마음이 쏟아지는 거야. 숨기고 덮어야만 했던 외로움이 쏟아지는 거야. 저건 천둥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 폭발하는 소리야. 참고 눌러야만 했던 소름이 폭발하는 소리야. 저건 창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는 거야. 꽁꽁 싸매고 외면했던 그리움을 두드리는 거야. 그래서 우린 비가 오면 창밖을 보면서 덮어놓았던 마음들을 하나하나 만나는 거야. 비는 먼지 따위를 씻으러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씻으러 오는 거야. 좋은데요. 외로움이란 빚쟁이. 늘 같이 살 것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외로움이란 녀석. 오늘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고 진하게 안아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안 움직이겠다. 빚쟁이가 되어 나를 다그친다. 외로움은 빚쟁이군요. 감정, 여행들 많이 가시는데 내면 여행을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속에 내면 여행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여행은 새로운 곳을 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보는 시선이고, 진짜 해야 할 여행은 유럽 골목골목을 보는 게 아니라 내 감정 구석구석을 만나는 것이다. 있는지도 몰랐던 나만의 명소를 찾듯이 있는지도 몰랐던 내 감정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감정 여행을 많이 하셔야 내 감정이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만나볼 수 있어요. 다 만나셔야 돼요. 감정의 반란. 어느 날 불쑥. 당신 앞에 찾아온 외로움은 지난 세월 덮어놓고 눌러놓았던 감정의 반란이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사랑의 울부짖음이다. 네, 오늘의 마음 편안해지는 보이는 좋은 글 낭독은 여기까지 할게요.